지금 여러분이 여신 소리상자는 파킨슨 협회의 인터넷 방송 라디오 파킨슨 사랑방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특집으로 9월 23일 총회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파킨슨병 협회 전 회장님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께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대 회장을 역임하신 잠실 베레모 박태종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대 회장을 지내신 윤용호님, 안녕하세요. 4대 회장직을 막 끝낸 최진경님, 예, 안녕하세요.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가 빠졌군요. 저는 닉네임 골드스타 한택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대한 파킨슨병 협회 2, 3, 4대 회장님들이신데 그럼 초대 회장님은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십니다만 올해 미수이신데 바깥 나들이도 이젠 많이 버거우신 듯 하여 모두 모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파킨슨병 환우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약 90%가 환자가 60대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 환우한 가족들이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 같은 기구의 활동을 10%밖에 안 되는 조기 발병 환자들이 맡게 되지요. 그럼 세 분 모두 조기 발병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그럼에도 파킨슨병 환자임을 밝히고 활동을 하시기까지는 대단히 그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무엇이 그런 용기를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본래부터 병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고 병을 막 남한테 얘기하는 사람인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서 그 다음날 회사에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참 많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중간에 그렇다는 걸 알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요새 이러고 그냥 됐네요. 우리 세 명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 병에 왜 걸렸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실컷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몸을 혹사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참 내 인생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이제는 친구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당당히 사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방송 녹음을 계기로 해서 파킨슨 사랑방이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협회로부터 그 라디오 파킨슨 사랑방을 좀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협회를 알리는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 환우들이 단순히 그 초대만을 받아서 출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획부터 또 송출하는 그런 전 분야를 전부 저희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해야죠. 예, 그럼요. 진경 씨, 당당하게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의료적 지원은 좀 있으나 사회적 지원이 전혀 없는데 최 회장이 서울 가져올 서울 마을 미디어. 서울시 마을 미디어를 다른 일반인들과 당당히 사용한 점이 참 가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레모님도 젊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나이가 들어서 환자가 됐을 뿐이지요. 자기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없죠. 예, 맞습니다.
힘드신 가운데서도 일반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방송 재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그동안 황 PD님이 기술적인 도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접근해서 라디오 파킨슨 사랑방이 부활을 외치면서 버전 2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방송 송출 전에 긴급 편성된 오늘의 대담 프로그램을 이름해서 대한 파킨슨병 협회의 미래, 협회 중장기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예, 전부 다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우선은 박태정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한번 보죠. 날짜로 본다면 현재 2017년은 협회 창립기를 지나서 사단법인 등록 초기로 대국민 홍보, 세계 파킨슨병의 날 행사 주관 등 여러 후속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하셨는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요. 협회는 그동안에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좀 큰 금액을 기탁하는 분들이 있어서 재원이 조금 넉넉해졌습니다만은 기탁 금제들을 설명드리면 여기 재산이 있는 이 분들께서 살아가기 전이나 또는 아니면은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서 재산의 일부를 협회에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협회는 그러한 기탁금을 받아서 기탁금 관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기탁을 하신 분의 취지에 맞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초기에 파킨슨협회 정관에 정관에까지도 이렇게 정관에 집어넣으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가족 중 파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기념 사업처럼 맡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문화가 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저는 배레머니 쓰신 내용 중에 보면 자문을 구할 자문위원을 영입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 정책과 치료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분들을 아주 귀찮게 해드리는 그런 계획도 아주 좋았습니다. 내년 2018년부터 3년간은 제2단계로 파킨슨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계획이 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통계치 정리는 국가나 학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직 다투하면은 환자들이 하겠다고 하겠으니까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04년도에 약 4,000명에서 2016년도에는 1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지요. 특히 많이 비교되는 치매 환자의 경우보다는 환자 수가 적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40, 50대가 중심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치매보다 9배가 높고 특히 치매의 경우보다 훨씬 일찍부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근래에는 신체적인 증상보다 정신적인 증상 연구가 많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은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니 올해 간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가족이 간병 부담을 넘어서 심지어는 이게 나 때문에 이런가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군요. 이런 힘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간병하는 일을 교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강제적이라도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또 다른 우울증 환자까지 또 만들 수는 없죠.
이런 교대 인력이 요양사 혹은 자원봉사자, 친구나 친척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집 가까이에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겠지요. 이게 어떤 쪽에서든지 좀 더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간병 자원봉사자는 파킨슨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우리 협회에서 교육을 받는다던가, 또는 그 복지관의 그 사회복지사들은 파킨슨병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연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간병하는 가족이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 만일 가까이 사시는 환자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해서 했다면 언젠가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그렇죠. 환자 하나가 집안에 발생하면 우리는 보통 비용 문제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커뮤니티 안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밝은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배레모님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부터 3년간은 파킨슨 실버타운 혹은 요양원 건립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가 복지법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그 시기가 빨라지겠죠. 뭐 다양하게 복지관도 운영해 볼 수 있겠는데 확보할 부지가 얼마나 큰지가 문제겠군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복지관이나 실버타운에 그 건립을 위한 일정을 제시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가 크죠. 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세 분도 선거를 통해서 회장직을 맡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세 분이 그 새 회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우선 그 봉사로 내가 임한다라는 자세를 쭉 견지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결심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은 나를 회장으로 부르지만,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 하나하나가 다 대표고 회장이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열심히 하느냐고 하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저는 해보지 못한 그런 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로 뽑히실 텐데요. 뽑히면은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봉사하신다는 그 초지일관된 자세로 하셨으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잘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대 박태종 회장님을 이어서 중도 사임으로 자녀 임기 2년 동안만 회장직을 맡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되시는 분은 이제 다 임기도 다 채우고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번에 보궐선거라서 자녀 임기만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 기간은 열심히 또 봉사하시면 또 그것도 의미가 크겠지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협회가 2008년도에 창립이 된 이래 재원 인원을 가지 못해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회장께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협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회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지 않으면은 여기 큰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도 회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큰 재단들의 재원을 협회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관리법을 만들어서 관리법의 그 재원 마련 대책을 그 관리법에 근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러한 그 시스템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외부 자원이 협회로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협회의 세 분 고문님들 모시고 협회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